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은 시장 지수 그리고 수급 주요 종목 살펴보기 전에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불확실성이 하나 제거되었다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장을 괴롭혔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오늘 종료가 됐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렸고 대통령을 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이렇게 파면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외환시장에서는 곧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고 달러 인덱스도 지금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만은 좀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 돈, 유럽 돈, 중국 돈 이렇게 다 이렇게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은 불확실성이 하나가 종료가 됐다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그렇게 극적으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시장이 완전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는 0.86%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57% 상승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극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은 파면 이외의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거는 바로 이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오늘 이후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간에 지금 현재 권한 대행님께서 계속 국정을 운영하시겠지만은 또 여기에서 또 하나 또 변수가 어떤 게 있냐면 새로운 불확실성이 하나 또 추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 탄핵 선고로 인해서 불확실성은 하나가 제거가 되었지만은 또 하나가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가 있는 게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 어느 쪽이 집권을 다시 하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또 정책 기조가 또 바뀌게 됩니다. 그럼 이쪽이 되면 또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대로 국정을 운영을 할 거고 또 국민의힘이 되면은 또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대로 국정 운영이 되겠죠. 그런 불확실성이 한 앞으로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있고 그럼 그 이후에 당선이 되고 누가 정해지게 되면은 새롭게 이제 쭉 짜맞춰서 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정책이 계속 이어질 것인가 하는 불확실성이 앞으로 한동안 새로운 대표가 선출이 될 때까지는 남아있다. 이게 하나 이제 새로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극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데, 특히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1조 7,869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 개인이 1조, 그리고 기관이 한 6,200억 정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코스닥은 개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저렇게 순매수를 했습니다. 시장 수급에 들여다보면은 특히 눈에 띄는 게 이 반도체 업종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좀 경기 민감으로 분류가 되는데 해외 시장 좀 보면은 이렇게 경기 민감으로 분류가 되는 이 반도체가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실제 지수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떨어졌어요.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 지금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이 경기 둔화를 가져온다,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돈들이 지금 채권으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고 이제 20년 채권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관세라고 하는 게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유발하기 때문에 금리를 손대기가 좀 어렵다 볼 수 있지만은 이 관세로 인해서 경기가 정말로 침체가 된다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보다는 또 실업자도 생기게 될 거고요. 그럼 다시 돈을 풀어서 그걸 좀 탈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요구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시간이 좀 흘러야 되는 거고, 또 각국이 순서대로 협상을 하다 보면은, 우리 차례가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우리가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변수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도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현 시장에서 지금 오늘 뭐 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이 좀 팔았지만 기관들은 또 이렇게 순매수를 해서 그럼 지금 어떤 게 괜찮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앞으로 2달간 이렇게 움직이면 이거 뻔한 거잖아요.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분이 당선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대가 있을 거고 그럼 정치 테마주가 지금 시장에 이제 주를 갖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단단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으로 매집한 종목 보니까 33개가 됩니다. 오늘 엄청나게 많은데 이 중 몇 종목 들여다보면은 일단은 LG U 플러스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오늘 위치가 괜찮은 게 지금 이렇게 수익 매매 신호도 났고 구간 이렇게 변곡점도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빨간색이 많으니까 상승 이력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물려 있어요. 뭐 이때 산삼 물렸고 이때 산삼 약간의 어떤 수익이 났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투자 전략을 할 때 뭐 스윙으로 들어가서 물린 사람 들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이때 어떤 순환 매매 차원에서 요 무렵에 어떤 총을 한번 쐈어야 되는데 기회를 잡지 못하고 물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떠나 보냈다 이 말입니다. 총을 못 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수익 매매도 이때 뭐 못 들어갔거나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어쨌든 순환 매매 어떤 측면에서 오늘 총을 쏴봐도 되지 않나. 뭐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쏴도 되고요. 아니면 내일 이렇게 총을 한번 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좀 멀리 보고 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삼립 같은 경우는 요거는 보유입니다. 뭐 일단 예전보다 이렇게 지금 2023년 7월 뭐 수준으로 이렇게 주가가 조금 회복을 했는데 요거는 아직은 좀 분할 매도 안 해도 되겠죠. 빨간색 더 많은데 벌써 팔 이유는 없기 때문에 보유고 추가 매수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죠. 그리고 동아 소시오홀딩스도 지금 예전에 들어갔던 거 이런 거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물려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겁니다. 보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샘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총을 한번 쏴봐도 되지 않겠나. 요거는 일단 뭐 없는 걸로 하고 이것도 없는 걸로 하고 새로운 추세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네. 그러면은 뭐 상승 추세가 뭐 그렇게 뭐 크지는 않지만 또 보면 이런 식으로 좀 땡겨 봅시다. 땡겨 보면은 뭐 이 정도면 뭐 총을 하나 쏴봐도 되죠. 총을 하나 쏴봐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뭐 MC넥스 같은 경우도 이것도 보유입니다. 보유고 유안타 증권은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것도 멀리 보면은 여기서부터고 최근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급락을 해서 떨어졌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도 생각을 해보고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갔을 때 순환 매매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봐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죽다가 지금 살아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 홈플러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좀 반사 이익을 얻은 측면도 있겠지만은 살다 보면 그런 운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익 매매에 들어가서 지금 수익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만간 수익 실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냥 들고 있는 건데 신규 접근은 지금 어떻게 신규 접근 합니까? 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화성인더 같은 경우도 뭐 보유죠. 이것도 계속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수익 매매 나머지 종목들은 뭐 오늘은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여튼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하나가 종료가 된과 동시에 새로운 어떤 불확실성이 당분간 짧은 기간 새로운 국민의 대표가 등장하기 전까지 생겼는데 그거는 어떤 당이 당선이 될 건가에 따라서 앞으로 정책의 어떤 방향이 좀 바뀐다 이런 불확실성이 하나 있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에는 어떤 정치 테마주가 좀 움직일 거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뭐 이것보다는 이건 국내 상황이고 지금 더 큰 이슈가 바로 관세가 이걸 다 덮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 아직은 뭐 계속 불확실한 상황이 좀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고민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도 한다고 말씀드렸고 쭉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차근차근 해도 되니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투자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굴리는 겁니다. 굴리는 거. 이따가 보면은 갑자기 팍 날아갈 때도 있고 물려 있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투자를 갖다가 항상 이제 생각이 나는 성공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예전에 또
최근에 뭐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왜 너는 그 결혼을 안 하냐라고 물었을 때 실제 지금 여자친구도 있고 둘이 사귀는 사이인데 너희들 언제 결혼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상황이 괜찮아지면 우리 결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상황이 괜찮아지는 건 없다. 왜냐면 계속 가다 보면 기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너가 이제 결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진행할 때도 여기까지만 하고 나면 내가 좀 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는 과정에 자꾸 기대치가 높아져서 쉬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과정을 즐길 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놓을 때는 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봤을 때 일단 뭐 정치적인 거 다 치우고 계절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밖에 나가면은 단풍이 지금 가장 좋을 때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날아갑니다. 일하다가 이제 비라도 한번 오고 바람 한번 불어버리면 단풍이 아니라 벚꽃이 그냥 싹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이 벚꽃을 즐길 수 있는 뭐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날씨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뭐 다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 계절을 즐겨야 됩니다.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이제 조급하게 가면 사람들이 지능이 나빠집니다. 좀 여유가 있어야 지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프고 자꾸 힘들고 뭐 피로가 누적이 되면은 자꾸 어떤 생존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자꾸 하기 때문에 다른 걸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능이 진짜 실제 떨어진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놓을 때는 좀 놓아주고 또 즐길 때는 즐겨보고 또 이거 아니라도 세상은 내 없어도 돌아간다니까요. 어떻게든 뭐 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놓고서 조금 지나가는 과정을 갖다 즐기면서 그때만 즐길 수 있는 걸 즐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뭐 살면서 좋은 꽃 봄을 갖다 몇 번을 맞이합니까? 그리고 매번 봄을 맞이할 때마다 최상의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빵 살 때는 봄을 왔는지도 모르는 거고 한 80살 됐을 때는 봄이 와도 즐겁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한 대학생 한 20대 정도 되면 봄이 오면 굉장히 즐거울 수도 있고 또 3, 40대 좀 경제적 여유도 좀 생겼는데 봄을 즐기려고 하다 보면 또 뜻하지 않게 다른 이유가 있어서 못 즐길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매번 오는 봄이고 뭐 같지만은 저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즐길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실제 즐기기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런 걸 좀 놓고 좀 즐기다 보면 또 되돌아오게 돼 있으니까 기분 전환을 좀 해봐야 된다.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서 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